첫 번째, 오늘의 어휘를 암기한 후 본 강의를 들으세요. 두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필기하세요. 세 번째, 강의를 들은 후에 강의 노트에 기재한 연습 문제를 푸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쓰기 2부분의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는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교 모임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거나 혹은 갈등 있는 친구를 만나서 위로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오늘도 유용한 표현 많이 공부를 해서 시험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9번의 유형 맛보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5개 어휘가 모두 들어가도록 작문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번 어휘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聚会. 명사분사도 있고 동사분사도 있습니다. 명사가 되면 앞에 동사를 써서 목적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모임이 하나 있다라고 쓰고 싶으면 요이거聚会 쓰면 되고요. 모임에 참가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참가聚会로 만들어 쓸 수 있겠죠. 동사가 되면은요, 어디에서 모이다, 在 전치사 붙여서 在聚会 쓸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 遇到라는 것은 만나다 의미인데요. 위자가 있기 때문에 우연히 만나다 느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으로 올 수 있겠는데요. 그 목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다라고 쓰고 싶으면 遇到困难 쓰면 되는 것이고요. 친구를 우연히 만나다 쓰고 싶으면 遇到老朋友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开心이라는 것은 즐겁다 의미의 형용사죠. 문장의 수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즐거워요. 很开心 쓸 수 있고요. 수로가 되면 앞에 정도부사 살짝 붙여주세요. 그 다음 정징이라는 것은 일찍이 뭐뭐 한 적 있다 의미의 부사입니다. 부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나오고요. 얘는 꼬랑 함께 잘 호응해가지고 쓸 수 있죠. 일찍이 뭐뭐 한 적 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죠. 자, 마지막에改变이라는 것은 바꾸다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주어가 바뀌다라고 쓸 수도 있고 목적어를 바꾸다 의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습이 바뀌었어요. 样子改变了. 태도를 바꿨습니다. 改变了态度.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어휘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 모임도 있고요. 만나는 것도 있으니까 모임에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낸 것으로 스토리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인트로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모임에 참가했는데요. 그 모임이 동창 모임이에요. 동창 모임은 동学聚会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누군가를 마주친 거예요. 만났다, 위다오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전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说起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방향보 지자가 동사 뒤에 들어가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의미를 낼 수가 있거든요. 说起了 말을 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인데 무엇을? 이전에 했던 일들을. 여기에 정징을 넣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일찍이 함께 한 적이 있던 그 일들을 이야기했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모두 세월이 흘렀으니까 모습이 바뀌었겠죠? 모습 바뀌었지만 여전히 함께하니까 즐겁다 식으로 카이신도 넣어보도록 할 겁니다. 보세요. 모습이 바뀌었다. 样子改变了 이런 표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즐겁다. 카이신 넣을 것인데요. 얘가 문장의 수로가 되면 앞에 정도부사가 들어가면 좋죠? 근데 앞에 나머가 들어갔습니다. 나머는요, 형용사 앞에서 그렇게 뭐뭐하다 의미를 가지고 정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좋습니다. 나머 허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의미를 넣어서 还是那么开心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접속사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결론 내려볼까요? 자, 사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우정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말이 希望我们之间的友情 우리 사이의 우정이 永远 영원히 不变 변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훈훈하겠죠. 자, 이 내용들을 그대로 모범 답안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IBT 보시는 분들은 컴퓨터로 타자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PBT 보시는 분들은 원고지에 맞춰 쓰셔야 합니다. 잊지 마셔야 할 것, 시작할 때 반드시 2칸 떼고 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칸의 글자 한 개씩
문장 보호 한 개씩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昨天我去参加了高中同学聚会. 어제 내가 참가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요. 그리고 遇到了高中时最好的朋友小丽. 친구 이름을 小丽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름이에요. 자,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누구를?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小丽를 만난 거예요. 他说起了 그녀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我们曾经一起做过的事儿. 자, 우리가 일찍이 함께 한 적 있던 그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은 事儿쓸 수도 있는 것이고 事情같은 말이에요. 그 뒤에 我突然觉得 저는 突然 갑자기 觉得 여겨집니다.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日子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를 낼 수가 있죠. 过는 지나가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간대요. 어떻게 지나간다고요? 를 붙였어요. 이 지나가는 동사의 정도와 상태를 이야기하는 상태고를 붙였습니다. 자, 好快야 아주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는 의미일 텐데요. 자, 형용사 앞에 好를 붙였습니다. 얘는요, 매우의 의미를 가지고 감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탄문에 쓰일 수 있는 어기조사 아와 함께 활용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장 마지막에 감탄문에 쓰일 수 있는 이 문장 보호 느낌표를 넣은 것이거든요. 자, 이런 감탄문 구조 맞춰가지고 문장 보호 넣었는데 이런 거 복잡하시면 그냥 日子过得很快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뒤에 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같은 접속사 활용해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시면 좋아요. 만들어 봤습니다. 모두가 모습이 바뀌었죠. 오랜만이니까. 大家的样子改变了. 그렇지만 만나고 난 다음에 见面后 여전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쉽게 还是 활용하세요.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너무 开心 쓸 수 있겠죠? 자, 희망합니다. 우리 사이의 우정이 영원히 변치 않기를. 이게 마무리예요. 希望我们之间的友情永远不变.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0번 문제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100번 문제 사진이 나오죠.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뭔가 괴로워 보이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 문제에서 어떤 갈등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문제가 꽤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좋은 표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진을 보고 연상할 수 있는 어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휘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친구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벙이어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스트레스 많이 받아 보이죠? 스트레스가 크다, 压力很大 쓸 수 있죠. 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 의미를 가진 중국어는 矛盾이라는 거 보시고요. 자, 그럼 갈등이 생겼다라고 쓰고 싶어요. 갈등이 생기다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는 동사 어떤 게 있을까요? 产生 같은 거 넣어볼 수 있을 거예요. 产生了矛盾 쓸 수도 있고요. 또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闹矛盾 이런 표현이요. 闹矛盾 쓰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다 이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 있게 되거든요. 어려우면 쓸 필요 없고요. 쓰고 싶으시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뒤에 환지라는 것은 야리와 함께 호응해가지고 독해 너무 잘 나오고 쓰기 잘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풀다 뭐라고 쓴다고요? 환지 야리 기억하시고요. 자, 위로하다 의미 모르시면 안 되겠죠. 위로하다 안웨이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쓸 수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다 안웨이 타 쓰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은 카이신 넣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과 비슷한 스토리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내용 정렬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연관 어휘는 같이 봤고요. 자, 인트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요. 이렇게요. 우연히 만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위지엔 넣으시면 되겠는데요. 위자가 우연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 앞에 문제 풀 때 우연히 만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위, 따오 썼었거든요. 기억하세요? 위젠으로 바뀌었네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차이라면 위, 따오는 뒤에 사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다 뭐라고 쓴다고요? 위, 따오,困难. 하지만 위젠이라는 것은 이 젠자가 젠면 만나다 하지 않습니까? 뒤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 구별하셔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젠, 벙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크더라고 해요. 야리 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친구는 좀 위로를 해줘야겠죠. 위로는 내용이 바로 전개가 될 거예요. 함께 커피숍을 가고요.
커피숍은 중국어로 카페이팅 쓸 수 있고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죠. 먹는 거 치고요. 好吃的 맛있는 것을 먹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하다, 안慰他 넣어주면 되겠죠. 마무리 어떻게 해요? 아까 본 것처럼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길 희망하다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希望我们之间的友情永远不变 이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모범 담아 쓸 때 지필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앞에 두 칸 떼고 씁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어제 우연히 만났다 기억하세요. 遇见 이 동사 잘 활용해 보십시오. 我昨天遇见了高中时最好的朋友小丽. 자,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좋은 친구 이름이 小丽로 설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커피숍도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함께 커피숍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一起去了咖啡厅. 그죠?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크대요. 他说他最近压力很大. 참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풀어줘야겠죠? 위로해줘야겠죠? 맛있는 거 사주면 기분 풀릴 거예요. 그럼 맛있는 거 사주다 의미를 가진 동사가 누구냐? 바로 징이라는 겁니다. 징은 쏘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我请你 내가 쏠게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너가 먹도록 사줄게 의미를 가지고 뒤에 주술 구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문장 구조 그녀가 먹도록 사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죠. 我请她吃了好吃的 제가 쐈습니다. 그녀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자, 그 뒷문장 게다가 빙치의 접속사 활용했고요. 위로해 주었습니다. 安慰他, 安慰 동사 뒤목적으로 올 수 있는 거 보시고요. 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같은 이런 접속사 잘 활용해서 문장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자고요. 여기 들어갈 내용은 우리가 우연히 만난 거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지만 또 같이 있어 보니까 재밌더라 라는 내용을 넣어보고 싶어요. 그럼 오랜만이다 뭐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 회화할 때 오랜만이야 好久不见 쓰지 않습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好久, 很久 같은 말이죠. 很久不见 우리가 오랜만인데 그렇지만 만나고 나니까 见面后 여전히 还是 그렇게 즐겁더라 너무 开心 형용사 문장의 수로로 쓸 때 앞에 정도부사 같은 거 정도 이야기해 주는 표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우정이 영원하길 희망합니다로 마무리하시면 훈훈하고 좋아요. 다시 넣어보세요. 希望我们之间的友情永远不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많은 템플릿입니다. 이런 관계 얘기 나와 있으면요. 누군가를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함께 얘기를 해가는 과정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접속사, 수요란 딴시 같은 거 활용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의 우정이 영원하길, 남녀 관계라면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좋죠? 자, 그럼 이제 인간관계가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어휘들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다, 풀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환지야리. 이제 단어같이 묶어 외우는 동목 관계죠? 외워주시고요. 자, 오랜만이야 뭐라고 쓴다고요? 很久不见 혹은 好久不见 같은 말이죠. 네. 그리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说起了 지란 동사 붙이면 뭐뭐하기 시작하다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도 또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밥을 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진짜 잘 봐주세요. 그냥 뒤에 사람만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맛있는 것을 먹도록 밥을 사다 의미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람 붙이고 그리고 동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请他吃饭, 请你吃饭 쓸 수 있는 표현을 참고해 주시고요. 게다가 의미를 가진 빙치에 넣을 수 있고요. 이거 외에도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혹은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접속사 활용하시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밖이다, 没想到 문장 앞에 빼가지고 쓸 수 있죠. 이런 표현들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99번 5개 어휘가 모두 들어가도록 한번 작문을 직접 해보세요. 우리의 맞는 템플릿 이용해도 괜찮고요. 여러분 스스로 또 쓰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써봐도 괜찮습니다. 시간 들어볼게요. 써보세요.
자, 잘 만들어 보셨나요? 저랑 같이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99번은요. 제시 단어의 의미와 품사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장에서 실수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어휘부터 보도록 할게요. 혼리, 결혼식, 명사입니다. 결혼하다 중국어로 재혼 쓰는 거 알죠? 그럼 결혼식은 뭐라고 한다고요? 혼리라고 합니다. 자, 이 명사는요, 다른 동사 함께 쓸 수 있을 거예요. 결혼식을 진행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결혼식에 참가하다라고 쓸 수도 있겠죠. 진행하다라고 하면 주의식 같은 동사가 함께 쓰일 수 있을 것이고요. 참가하다라고 하면 찬지아 같은 동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다양한 동사 함께 호응할 수 있는 명사고요. 그 뒤에 祝福라는 것은 얘는 동사입니다. 축복하다 의미를 가지고 뒤에 목적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祝福你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오는 목적어가 주술 구조가 되어서 당신이 행복하고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祝福你幸福快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장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밖에도 祝福라는 것은 명사품사도 있습니다. 명사가 되어서 축복을 주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 간시라는 것은 감사하다 의미의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 올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쓰고 싶으면 간시에 따지야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 간시에는요, 다른 동사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감사를 표하다라고 쓰고 싶으면 表示感谢 이렇게 또 호응을 쓸 수 있거든요. 表示목적으로 활용한 것이겠죠. 자, 그 다음 热闹라는 것은 시끌벅적하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모임에 쓸 수 있겠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제시어를 보니까 결혼식 있지 않습니까? 호응시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동시라는 것은 동료인데요. 결혼식 이야기니까 결혼식의 주인공이 동료일 수 있겠네요. 자, 결혼식 하는 친구는 그 주인공들은 하객들에게 감사를 할 것이고요. 하객들은 또 그 주인공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모두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참가했어요. 결혼식에. 누구의 결혼식? 동료의 결혼식.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뜻밖에도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사람이 바로 신娘입니다. 신娘은 바로 신부죠. 신부를 신娘이라고 하고요. 신랑은 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신랑 신부가 쉬운 어휘는 아니에요. 때문에 만약에 모르신다면 굳이 신랑 신부를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 하객 중에 누군가를 우연히 만났다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써야 해라는 건 아닙니다. 편하게 쓸 수 있는 걸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자, 그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봤지만 여전히 즐겁더라고요. 오랜만이다. 好久不见, 很久不见 쓸 수 있잖아요. 그죠?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참 즐거웠어요 라는 내용으로 또 이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식이니까 축복도 해줘야죠. 자, 쓴 문장 좀 보도록 할게요. 我给他们最美好的祝福 라고 썼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 게이라는 거 누구누구에게 의미의 전치사일까요? 아니면 주다 의미의 동사일까요? 그죠? 지금은 동사로 쓰인 거예요. 게이가 동사가 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식으로 이중 목적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구조로 쓰인 것이죠. 그들에게 축복을 준 것인데 어떤 축복? 가장 아름다운, 美好的 아름다운 축복을 주었다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무리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정이 아니라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길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꿔볼게요. 어떻게 쓸까요? 希望他们之间的爱情永远不变 라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자, 이 내용을 우리의 만능 템플릿을 이용해서 원고지에 옮겨보겠습니다. 자, 옮긴 거 보세요. 두 칸 띄었고요. 我最近参加了同事的婚礼 두 개 들어갔죠. 没想到 뜻밖의 신娘是 신부가 我的高中同学 내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자,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 잘 넣어보시라고요. 넣었습니다. 我们好久不见 오랜만이지만 见面后 만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还是很开心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결혼식 분위기 이야기해 볼게요. 참 시끌벅적하더라. 热闹 넣을 수 있습니다. 婚礼很热闹 쓰시고요. 자, 신랑 신부는요. 하객들에게 또 감사를 해야죠. 참가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할 건데요. 넣어볼게요. 他们感谢我来参加他们的婚礼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와서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결혼식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시의 뒤에 감사는 대상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대상에 무엇 한 것을 감사하다라고 해서 주술목 구조의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저도 게 주었습니다. 이때 게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무엇을? 그들에게 첫 번째 목적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을 이렇게 이중 목적어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같이 보시고요. 마무리는 똑같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길 希望他们的爱情永远不变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기출문제 플러스 시간입니다. 어떤 문제가 더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5개 제시어 나눈 99번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타이 아내죠. 칭주 축하하다예요. 얘는 어떤 기념일 같은 거 축하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재혼 결혼하다가 나와 있고요. 찬팅 식당이죠. 간통 감동하다. 내용이 막 구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아내와의 무슨 결혼기념일, 그죠? 결혼기념일을 축하한다라는 말 쓸 수 있을 거고요. 축하하기 위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요. 서로 이벤트 준비해서 감동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끼워집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맞는 템플릿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어제 저와 아내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昨天是我和太太的结婚纪念日. 보시면 타이 들어갔고요. 결혼하다, 재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함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축하를 해야 되겠죠? 만들어 볼게요. 我们一起去餐厅吃饭庆祝. 경축하다, 축하하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2개 더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벤트를 하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다라고 쓰고 싶어요. 선물 주는 거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게이타란 표현이 송과 만나면 항상 송게이타 뒤에부터 쓰이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선물을 이란 목적은 그 뒤에 붙여서 송게이타 리우, 그에게 선물 주다 송게이타 리우라는 그 어순을 꼭 지켜주세요. 자,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고요. 뜻밖의 아내도 선물을 준비해 주었대요. 자, 준비하다 준비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준비하다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전치사는 바로 오이가 돼야지 맞고요. 선물 앞에 쓰일 수 있는 수량사는 이펀자가 들어가지 맞습니다. 이펀리우라는 수량사 주의해 주시고요. 웨이, 준비라는 전치사 호응 관계도 주의를 해주세요. 타 예웨이 워 준비러 이펀리우.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我很感动. 이렇게 어휘 모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록 뭐뭐이지만 그러나라는 표현도 넣어봤습니다. 虽然但是 넣어봤는데요. 문장 보도록 할게요. 我们结婚很久了.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很久는 오래되다 의미를 가지고 시간의 양을 이야기해주는 실형보호고요. 마지막에 러 붙이면 오래되었다. 그게 지금까지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结婚很久了. 결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요.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되었어요. 毕业很久了 쓰면 되는 거예요. 제 중국 친구는요. 지금 한국에 온 지 오래되었거든요. 来韩国很久了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한대요. 很相爱 만들어 넣을 수 있겠죠? 자, 마무리 뭐겠습니까? 우리 사랑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길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希望我们之间的爱情永远不变 이라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죠? 자,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번에는요, 즐거운 모습이 아니라 갈등 있는 모습이에요. 남녀가 갈등이 있으니까 부부싸움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부부싸움 설정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만능 템플릿을 이용해서 내용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자가 내 친구다라고 설정을 해보고요. 내가 우연히 이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남편과 싸워서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내용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연히 만나다 뭐라고 했죠? 위다오, 위이젠 넣어서 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런 어휘를 가지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은 뭐라고 하죠? 丈夫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요. 말다툼 하다 중어로 吵架라고 쓰면 돼요. 주의하실 것은 吵架라는 것은 이합사 어휘입니다. 앞 글자가 동사, 뒷 글자가 목적이기 때문에 갈라져 쓸 수 있어야 해요. 크게 다투다라고 쓰고 싶어요. 그러면 크게 다투는 것이니까 따를 넣어줄 것인데요. 따, 쳐 라고 써주시고요. 뒤에 이란 수사 넣어가지고 따, 쳐, 러, 이자, 따, 쳐, 러, 이자 라고 쓸 수 있거든요.
남편과 크게 다투다 라고 쓰고 싶으면 누구누구와 일미를 가진 끈 같은 거 혹은 허 같은 거 붙여가지고 跟丈夫大吵了一架라고 넣어주시면 남편과 크게 다투었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기분이 안 좋대요. 기분이 안 좋은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신칭, 기분이 不好, 안 좋아, 나빠 라고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분 풀어줘야 되죠. 어떻게 기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자, 밥을 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거였었죠? 칭이란 동사 활용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쐈어요 라고 쓰고 싶으면 그 뒤에 주술 구조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我请他吃了好吃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잘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라고 쓰고 싶으면 并且好好安慰他 라고 쓰면 되겠죠.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이 좀 풀리나 봐요. 기분이 풀렸다라는 표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好多了라는 것은 훨씬 좋아졌다 그런 말이거든요. 기분은 心情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은 心情不好, 기분이 훨씬 좋아진 것은 心情好多了 라고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기분 좋아지니까 이제 남편과 화해하고 싶대요. 그럼 화해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和好라고 쓰면 돼요. 누구누구와 화해하다 어떻게 쓴다고요? 앞에 끈 혹은 和 같은 거 붙여가지고 想跟丈夫和好 라고 쓰면 되겠죠.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 이젠 이 둘이 화해하고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이 둘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希望他们之间的爱情永远不变. 이 어구 이제 외워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관계 글쓰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나 혹은 일상 이야기들은 좀 긍정적인 내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매번 시험 참가를 하는데요. 한 번은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00번 사진으로 마트고요. 손님이 카트를 끌고 있고 앞에 직원이 음식을 소개하는 모습의 사진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갑자기 이번엔 정말 뭔가 다른 독창적이고 재밌는 걸 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마트에 갔어요. 음식을 시식하고 있는데 할인 행사 하더라고요. 매우 싸서 그거를 왕창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만들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왜? 막 이러면서 싼 게 비싸기라더니 다시는 할인 행사에 속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평소에 쓰기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 해만큼은 좀 낮게 나왔어요. 왜 낮게 나왔을까? 내가 쓰기 일부분은 틀렸을 리는 없을 텐데 그리고 내 쓰기 실력은 비슷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내용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내용을 평소와 똑같이 마트에 가서 친절한 직원 소개에 감동을 받았고 사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점수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내용을 풀어서 채점자가 보기에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글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